벌써 세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는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유난히 찼지만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 15년, 늘 조심조심 살아온 나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엔 성실하고 다정했지만 속은 늘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달라졌고 자존심이 샜고 무엇보다 나의 존재를 투명 인간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보다 머릿속이 하얘졌던 날이었지요. 이게 끝인가?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래, 부채, 친정과 시댁의 시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의 아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매년 기일을 챙기며 묘소를 다니며 나는 나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올해까지만,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그날 밤 기일을 무사히 치르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샤워를 마치고 촛불 하나 켜놓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이든 누구든 더는 나를 붙잡지 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문은 잠겼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얼어붙은 채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덜컥 덜컥 마치 누군가 신발을 벗는 소리였습니다. 그 뒤엔 낯설고도 익숙한 한숨소리. 나는 숨을 죽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 거실, 그리고 복도를 지나 내 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근아, 내 이름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 남편. 그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당신은 죽었잖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방 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생전에 늘 입던 회색 니트와 슬랙스를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엔 화도 원망도 없이 어딘가 아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정은아, 나는 이제 가야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내 방 안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두고 간 한 가지, 가져가야 해.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가져가려고?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 내가 남긴 그 말.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바닥 위에는 낡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반지. 그 반지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걸까? 남편은 그 반지를 조심스레 들고 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죽던 날 당신한테 해주려고 했던 말이 있었어.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린 또 말다툼을 했지. 늘 그렇듯 내가 이기려 했고 당신은 말없이 웃기만 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장보기 명단을 두고 사소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는 예민하게 굴며 문을 쾅 닫고 나갔던 날. 그런데 말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을 정리했었어. 내가 너무했구나. 이제는 변해야겠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엔 분명한 후회와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말을 멈췄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집에 오기 직전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그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그 한마디를 못 남기고 간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 남편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남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몸은 조용히 안개처럼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살아줘. 너답게 행복하게. 그가 떠난 뒤 방 안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오는 새벽 바람이 방 안을 스치고 지나갔고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반지를 조용히 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엔 눈이 소복히 내려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세상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하고 지쳐있던 한 여인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마스인,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는 조용히 웃으며 작은 화분 하나를 꺼내 남편의 반지를 그 안에 흙 속에 묻었습니다. 그건 그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을 내 안에 깊이 심고 다시 뿌리 내리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오랜만에 미용실을 예약했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걸어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엔 추억도 있지만 무거운 그림자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내가 향한 곳은 경기도의 작은 도시.
내가 늘 가고 싶어 했던 조용한 서점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나.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꽃을 갈고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에인틴스틴어에야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마음이 편안한 분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렇게 되려고 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그날 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에서 시작되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매일 그의 존재를 조용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카페 창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순간마다 문득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살아주어 네오답게 행복하게. 예전에 나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내 감정을 눌러가며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 조용한 며느리, 인내심 강한 여자로 불렸지만 정작 정은이라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화려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정하는 것. 그게 나를 위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과거의 상처, 스스로에 대한 미움 때문에 당신의 삶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은 떠났고 그 기억은 남아있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신을 껴안고 조용히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작은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2년 후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의 취향을 알아주는 동네에서 익숙한 카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이 조용히 열렸고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정은 씨가 운영하는 곳인가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고 장례 이후로는 거의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려고요. 오빠가 사고 나기 전날 제게 맡겼던 봉투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엔 짧은 편지와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쿄행 비행기 티켓, 그리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근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 생엔 너의 곁에서 진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도쿄, 다음 달 3일. 나랑 같이 가줄래? 식혜야번. 나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놓쳐버린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마음 늦었지만 전해졌어요. 이제 나도 잘 살아볼게요. 이야오 신팅지. 카페 창가에 화분엔 그가 남긴 반지 아래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와 나 사이에 남겨진 마지막 봄의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정근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 곁에 없겠지. 사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조차 내 성격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무척이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 아침에 다투고 나서 자꾸 네 얼굴이 떠올랐어. 늘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너. 미안하다는 말 제대로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정말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땐 너의 마음을 먼저 보고 너를 더 많이 웃게 해주는 남편이 되고 싶어.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 달 도쿄로 함께 여행을 가자. 그곳에서 우리 처음처럼 손을 잡고 걷고 싶어. 괜찮다면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내 남편 수연이.